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스윙,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 편안한 투자 생활 잘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1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0시 37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전 시장 상황이 시작 개장보다 조금씩 개선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조금씩 차려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개장 일찍 하면서 놀란 마음에 매도를 하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살짝 억울한 마음이 좀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제가 늘상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가이드를 갖다 잘 또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도 마시고 고민은 제가 항상 해드린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서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멘트를 날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특별히 고민할 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부터 참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겪어왔습니다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들 몇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이 안 좋을 때 우리가 시스템적 에러가 아니다라고 하면 항상 코스피 연봉 두 번째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고 또 이런 것들이죠. 미중 무역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반대적인 요소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의 범위에서 벗어난 그런 또 종목들이 관심을 받는 것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잘 균형 있게 만들어 놓는 것들이 모든 위기 상황을 또 대응해 나가는 그런 과정의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전 투자라는 게 원래 좀 그렇습니다. 실전 투자는 이론하고 좀 다릅니다. 이론을 많이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겠지만 실전 투자 같은 경우는요. 그때그때 당시에 매달 흘러가는 또 매주 흘러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 감각적인 부분도 많이 또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공부 많이 하신 교수님들이 주식 투자를 참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겠죠. 자, 그리고 또 어려운 것들도 좀 있어요. 시장은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 뉴스나 이런 것들에 반응하는 것들이 있죠. 실제적으로 보면 밸류에이션 평가를 할 수 없는 것들도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당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니큐어 뉴스는 대체적으로 실적 관련된 종목들을 80% 이상을 보유하면서 가면서 매달 15개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정말로 그레이트한 거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종목도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당연히 좋아요 누르고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뭐 최근에 꽤 오랫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LS 아직까지 우리가 마음에 드는 그런 주가 모습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자, LS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력 종합 설비 회사 뭐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단기적으로 상승했다가 조정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눌리고 올라오고 다시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항상 봤던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좀 생각을 해주는 것들은 여기서 올라가 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식은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이 좋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방에 눌렸을 때 매수해 주는 것들은 우리가 항상 팁으로 생각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종목이 어떻습니까? 실적이 나쁜가요?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함부로 버리면 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LS 일렉트릭 할 거 아니면 LS 같은 경우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력 설비주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뭐 시장 상황 대비해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보유 가격하고 현재 주가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너무 긴장하지 마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오늘같이 안 좋은 날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리를 지켜주고 또 양봉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 유심히 좀 잘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 나쁜 거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안 좋은 것들 같은 경우는 매기가 들어오지 않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에서 잘 또 생각을 해주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좀 가시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뭐 종목들 중에서 LS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거래하기가 좀 용이해서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즐겨나가기가 좀 용이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뭐 HD 현대일렉, 효성중공업 이런 것들도 하고 싶은데 주당 단가가 워낙 높은 것들을 많이 구성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종목들이 뭐 수익성이 떨어지겠냐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LS 마켓 솔루션 뭐 대략 지금 주가 올라온 폭도 여러분 수익성은 많지 않죠.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 뭐 좀 그래도 기본적인 수익 이상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연말에 결과적으로는 정부 발주가 좀 분명히 진행될 것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제가 볼 때 모멘텀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것들을 여의도 증권가에서 노려주지 않으면 어떤 종목을 노려주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LS 에너지가 좀 치고 올라가는 것들인데 이것은 좀 거래 가격이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면을 갖다 좀 덕을 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모든 종목을 우리가 공략할 수는 없죠. 제가 LS 에너지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루에 갑자기 이렇게 치고 올라가 버리면 제가 뭐 계속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공략을 하고 싶을 땐 해요. 그런데 저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많은 또 자제를 또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런 거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계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패스하고 다른 것들 하면 됩니다. 세상에 말입니다. 새로운 것들은 계속 돌고 돕니다. 우리가 한 종목도 여러 번 거래하는 것처럼 계속 기회는 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 시간에 또 이야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에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유한야행 이런 것도 좀 봐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루 종일 유한야행은 모니터링을 좀 많이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SK바이오판 같은 경우 많이 빠져 있고, 지금 최근에 보면 알테오젠, 이 같은 경우도 뭐 다 리듬이 비슷하잖아요. 알테오젠, 이가켄바이오, 그 다음에 ABL 바이오, 뭐 이런 것도 지금 차트 모양 형태가 똑같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시고 싶은 거 있다 그러면 하나만 딱 잡고 가시면 돼요. 알테오젠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쪽 분야에서는. 저는 그래서 트레이딩 포인트로는 알테오젠 좀 보고 있고, 또 유한여행도 보고 있고, SK바이오팜도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진전기도 뭐 크게 문제는 없죠. 근데 지금 뭐 우리가 6% 정도 이상에서 수익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조금 더 윗단을 좀 봐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는 것들이죠. 분명하게 오늘도 하나를 만들어내고 싶은 건 제 마음이 간절하겠죠. 그죠? 그러나 조급한 마음은 필요 없는 것들이고 전략 설비 관련된 부분에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우리가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양호하죠. 4일 전기도 그렇고 효성중공업도 그렇고요. 자,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쪽에서 뭐 미중 무역 갈등 얘기하면 항상 뭐 어떻게 조방원 뭐 이렇게 하면서 진행이 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항상 기억에 남겨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금반지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뭐 분명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연말에 강세가 나타나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항상 해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3분기에 가장 실적이 좋았던 것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종이 상당히 한 번 정도는 강세를 갖다가 나타나는 경향은 항상 가지고 있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나름 더 어떻게 돼요? 낸드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죠? HBM까지 해서 두루두루 다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반동 올라오는 쪽 같은 경우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갑자기 또 그냥 또 바람 불어가지고 또 치고 달려오는데 오늘 뭐 쉬고 또 조정이 들어왔을 때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항상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제가 급한 마음 갖지 말고 천천히 접근해 가면 수익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우리가 연휴 시작하기 전에 공략해서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수익 도시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께서 그것들은 잘 또 팔로우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만 저는 퀘스천 마크를 항상 담아놓기는 해요. 달리는 종목 잘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긴 한데 그것도 연습도 해봐야 되죠. 우리는 이 연습, 저 연습 다 하고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호흡 맞춰가는 거 진행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배려심이 상당히 높은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BHI도 여러분들,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수익 실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복 포트폴리오니까 그쵸? BHI 보시면서 두산 엘리베이터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이 보시면 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놈이죠. 뭐 크게 달라질 게 뭐 있겠습니까? 움직이는 패턴이나 성향. 대신에 제가 BHI를 좀 남겨둔 것들은 얘가 탄력성이 훨씬 더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면에서 또 밸류에이션 면에서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얘가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성장성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시장을 갖다 형성해주는 그런 맛은 있기는 한데요. 글쎄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평가를 좀 내려보면 BHI가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잘 자리 잡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쳐주면 바로 또 우리가 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또 진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55,000원 윗단으로 올라가면 저는 수익을 또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성화인데 최근에 뭐 조선주 관련된 조금 눌림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보유한 게 여기잖아요.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것들이 있죠. 오늘 어쨌든 이렇게 자리 잡아주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뭐 조선 기자재 관련돼서 사실 우리나라 지금 선박 중에 중국을 압도하고 있는 것들은 무조건 LNG 선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상선이나 이런 것들은 미국 이슈가 조금 있어서 그런 것들이긴 하고요. 일단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포인트 잡아줄 때는 압도적인 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종목을 갖다 포인트 잡은 거고, 이 종목은 PER 밸류에이션이 어떻습니까?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들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PER이 막 30, 그죠? 이렇게 다 20 이상 다 올라갔는데, 이 종목만 아직도 PER 13, 12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또 나오는 구간, 이 종목의 실적이 나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까? 예,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분명히 인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매수 들어오면 충분히 또 3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3만 3천 원 뭐 이 정도만 가져도 기본 수익률은 우리가 충분히 구현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임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 조선 앞에 곡면 블록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섬두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들어가는 걸 휘어진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선박 수주가 지금 뭐 3년치가 깔려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실적은 좋을 거고 동사 같은 경우도 높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들이 한 바퀴 쭉 돌다가 끝단으로도 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조선이 돌 때는. 자,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쨌든 이 종목도 조금 눌리고 있긴 한데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드렸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방을 열어두고 있는데 61일평 아래쪽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비중 확대 진행을 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방 열어두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주식이란 곧 항상 매수할 때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해 두고 가는 것, 그것이 원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자리가 이 자리예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22,500원 요 라인보다 상당히 윗단이지 않습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양봉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 저 자리에서 뭐 하겠다? 예, 바로 평단 조절을 해서 평균가 낮추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 제 말이 틀리나 안 틀리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자리 근처 들어오잖아요. 분명히 제가 볼 땐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이론적으로도 그래요. 수렴이 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동사가 이제 실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 자리에 들어오는 것도 당연하다. 그래서 61평 라인 바로 아래쪽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양봉과 또 소급 편향 체크하면서 같이 또 평단 조절해주면 충분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우리가 한 24,000원 정도 이 정도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해도 괜찮고 저 자리에서 바로 위로 튀고 올라간다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들이고 그래서 보통 보면 여러분 10% 내외 아래쪽 하방으로 열어두고 하는 것들인데 너무 그 아래쪽에서 마이너스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어떻게 즐길 수 있는 또 우리가 담담한 마음도 항상 가져야지 또 다른 것들도 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 항상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적어도 주식을 하면서 그런 마인드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HVM도 우리가 어땠어요? 조금 눌리고 들어오면서 여기서 뭐 쫄아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았잖아요. 자, 오늘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시그널이면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오늘 같은 날. 그쵸? 자, 그러면 이 종목들하고 좀 뭐 CPO도 아마 조금 매수세가 좀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 반도체가 우리가 전체 시장 포지션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쉬어주면 돈이 어떻게 돼요? 무브먼트 하는 거죠.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들어갔던 종에서 거기서 수익이 좀 났으면 다시 또 어떻게 돼요? 낮은 구간에 있는 것들, 돈 될 만한 것들로 돈이 이동을 하는 그런 효과가 우리나라 국내 장사에 항상 존재한다. 돈은 제한적이고 항상 수급은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 그래서 조금 어떤 면이 있냐면 쏠림 현상이 좀 강한 면이 존재하는 시장이면 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 점도 생각해 주시면서 가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파도 타기를 어떻게 돼요? 잘 해줘야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 여기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이놈을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놈을 이쪽 그냥 들고 있는 것들이고, 내려오고 있는 것들, 그런 쪽이 뭘까라는 것들 체크하면서 계속 가는 것들이죠. 우리가 한 달 한 달도 포트폴리오 가만히 보세요. 상당히 다양한 변화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파악하고 가실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케어맨이 다 알아서 또 해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잘 또 리듬 타시면서 가시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제 트레이딩 차원에서 보면 성장주나 약간 그런 것도 집어넣긴 한데 가급적이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실적 이야기를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포지션 잡아주시면 상당히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적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항상 우리가 체크하고 가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뉴스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뉴스도 실적이 있는 상태에서 뉴스가 들어오는 종목이 있고요. 그냥 실적은 없는데 뉴스만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자, 그럼 분명히 뉴스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사람들은 더 선호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훨씬 더 환장을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그 이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은 놈이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잃은 놈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들을 갖다 우리가 즐겨나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성공률이 높으냐라면 높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주식을 투자해서 미스테이크 할 수 있는 확률은 몇 퍼센트예요? 저는 항상 3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10종목을 했는데 3종목이 손실이 나고 3종목을 퉁치거나 남는 게 별로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가이던스가 좀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공략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성공 확률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 성공 확률 7할하고요, 맞아, 9할하고는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투자를 해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성공률이 7할인데 왜 이렇게 수익이 안 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들은 바로 그 차이가 엄청난 갭 차이가 벌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노력 대비해서 막, 좀 이상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여러분들하고 케어링하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니케어 스코 회원님들에게 제가 항상 매수 시점하고요, 수익 실현 의견 드리고요, 그 다음에 평단 조절할 때도 다 이야기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뭐예요? 그거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별로 없는 이유 중에 하나, 그게 바로 성공 확률에 대한, 우리가 경험을 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ST팜, 뭐, 이것도 여러분 실적은 제가 좋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수주장도 좋고요. 작년 대비해서 100% 정도 실적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어쨌든 트럼프 때문에 주가 조정 받은 거잖아요. 요 구간이.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문제를 삼지 않냐? 결국은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뉴스가 어떻게 안 좋은 뉴스가 사그라지면 다시 원점으로 생각해 보면 그 방향으로 오게 되어져 있는 것들이죠.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뉴스에 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던져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정신 차리고 보고 다시 까마귀 고기 먹고 나면 다시 또 그것도 사고 또 매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도 그게 뭐가 달라졌습니까? 근데 한 번에 주가 막 40% 폭락하고 우리 또 수익 내고 나왔는데 그걸 또 주가 추격 매수해가지고 또 사람들 주가 올리는 거 한번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참 웃기죠. 자, 그런데 지금 다시 또 눌리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다 세상 이치가 뭐 이치라기보다는 그게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와 여기가 박스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단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게 트럼프 때문에 좀 눌리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수익 구간에 접어들긴 했으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이 구간 이제 95,000원부터요 10만 원 사이에서
우리가 적당하게 수익 실현하고 나서 수익은 크지 않은데 이 종목이 왜 그러냐면 눌리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들고 가기가 어려워져. 저희가 들어간 자리에서 위로 치고 올라갔으면 좀 더 높게 볼 수가 있는 것들인데 참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스펙만 보고 갈게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한 5%에서 7% 정도만 우리가 타겟팅하고 한번 가보시는 것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우리가 스윙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걸 잘 또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무더지 또 바보처럼 들고 가면 또 안 되죠. 다른 거 하면 되죠. 이거 정리하고 유한여행 갑시다, 여러분. 그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이스페타시스 우리 74,000에 비중 10%잖아요. 트레이딩 개념으로 잡아드렸었습니다. 자, 하방 들어간다고 제가 오늘 놀랬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전 하방 더 들어오면 비중 확대하면서 평단 조절해주면 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뭐 다들 서로 생각할 때는 괜찮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대덕전자 대신에 우리가 이스페타시스 MLB 관련돼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 종목만큼 우리가 탑티어인 종목은 없잖아요. 그래서 대덕전자가 세컨티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에 뭐니까, 호강을 좀 누린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스페타시스가 이 분야에서는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항상 트레이딩 미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와서 우리가 손실을 복구할 수 있거나 수익을 또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한 거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눌림이 들어왔잖아요. 다시 눌림이 들어오게 되면 전 어떻게 하겠어요? 또 매수하는 거지. 사실 뭐 그 단기 거래는 그 단기 수익 거래는 또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죠, 뭐. 여러분들하고 또 10월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는 개수는 맞춰낼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CIS, 뭐, 여러분 공시 내용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거래한다고 이야기 드렸고, 저희 전극공정 관련된 거, 특히 건식 전극공정 장비입니다. 거기에 퀄테스트 다 통과됐다고 이야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공시가 좀 정정돼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납품해요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자, 이것을 그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업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기업 이름을 공개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바로 LG에너지 솔루션의 공급이 확정이 됐다. 이렇게 뜻을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적어도 저는 그래서 저기 지금 220일 라인 있지 않겠습니까? 이 라인까지는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이 정도 올라와 주면 땡큐 하고 이렇게 또 수익을 또 만들어내면 되지 않을까. 하방은 이제 자리 잡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오죠. 제가 뭐 포스트 퓨처엔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글쎄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기본적인 부분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CI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BESS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ESS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실적으로 좀 나오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 종목도 어떻게 돼요?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중 한 30% 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있는데 글쎄요. 승부는 또 내기로 한 거니까 기다려보시면 이 종목도 그냥 뭐 때가 되면 한 번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지금 현재 자리가 원점 타격 자리 아니겠어요? 이 이하로 내려갈 경우 비중 확대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 기본적인 회사의 실적이나 내용들은 나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뭐겠습니까? 예, 모멘텀 플레이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야 되는데 정부의 정책은 곧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크게 긴장은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답이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어느 때 우리가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딱 자리가 잡아서 이쪽으로 매기가 훅 들어와야 돼요. 네. 이짐 섹터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어떻게 됩니까? 돈의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때만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이 갑자기 막 치고 또 올라가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에서 잘 드리블 하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LIG 넥스원 오늘의 마지막 여러분들하고 체크 종목이긴 한데요. LIG 넥스원 전체적인 부분에서 실적이나 이런 내용들 상당히 조금 이런 건 있어요. 실적 부분에. 그러나 앞으로 새롭게 또 정부 방사청에서 또 발주받은 내용들이 확정이 되면서
기대감이 또 들어오게 되면 적정한 아래쪽,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저 아래쪽 자리,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박스 하단에 와 있잖아요. 오늘은 장이 좀 앉아 조금 눌리기는 하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들어오게 되면 분명하게 양봉 들어오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뭐 합니까? 수급이 뭐 외국인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다라고 생각해 보면 분명히 비중 확대해주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수출 이쪽 부분에서 조금만 모멘텀 들어오면 바로 치고 올라갈 것 같은데 거의 궁 시리즈 있지 않겠습니까? 신궁, 청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시 여러분들 그런 것들 같은 경우가 뭐 중동이라든지 또 이런 곳에 이라크 이런 데 관련된 부분에서 또 매출이 좀 나오거나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개인 무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RPG 같은 건데 그게 이제 보통 헬기 잡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것도 여러분 사실은 상당히 또 성능이 좋습니다. 미국 진출 같은 경우 부분도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언제인지 알 수가 없고요. 특히 이제 LI 진흥성 같은 경우는 방산무기이기 때문에 미리 가이던스를 막 공개하지는 않아. 그러나 상당히 저는 해외 매출 부분에서 앞으로 비중이 좀 실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요. 뭐 최근에 보면 어쨌든 뭐 아직도 뭐 가자지구 평화협정 이런 하면서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은 상관없다라고 보고요. 각종 나라에서 지금 필요한 것들은 방어무기입니다. 공격용 무기가 아니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늘로 날아오는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것들,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 천무 시리즈 있죠. 무 시리즈. 그거 괜찮다는 거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주당 가격에 대비해서 앞으로 주가 또 상승할 수 있는 부분 생각해 보면 LIG 역선 계속해서 우리가 드리블 할 수 있는 내용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사청에서 받은 것들, 그거 이제 MOU 체결이 됐는데 확정이 좀 나오고 하면서부터 좀 움직일 가능성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아래쪽에서 또 비중 확대해서 평단 조절 조금만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글쎄요, 느낌은 그렇겠죠. 뭐 50만 원인데 46만 원이야 막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건 아니에요. 퍼센트로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 잘 생각해 주시면서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건 지금 45만 원짜리 보고 있거든요. 저 자리에서 하게 돼서 우리가 하면 47만 원 정도 때에 맞추면 충분히 승부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또 추가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제가 한국항공우주 MNC 솔루션 요거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항공우주를 좀 더 매력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체크해가면서 또 새롭게 또 포트폴리오 해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4분기 구간에 가면서 방산주로 우리가 승부 볼 수 있는 종목은 LI진흥수는 뭐 제가 볼 때는 10월과 11월 사이에 답이 나올 거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 들어가면 4분기 말 정도 되겠죠. 한 11월 이후 이 정도에 또 승부가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이제 달달이 포트폴리오를 지금 우리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늘 여러분들 생활에 편안한 투자 생활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머니캐리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도 한 종목에 대해서 수익에 또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브리핑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수인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